제발 회장님, 계약서 200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32년 경력의 청소부 한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고 3천억짜리 계약서 앞에서 망설이던 박만석 회장은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식 전무를 비롯한 임원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가운데 회장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2024년 초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화진그룹 본사 45층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63세의 청소부 한다은은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네. 다은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움직임만큼은 정확했습니다. 3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으니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낸 그녀였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이제 35,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죠. 작은아들 준호는 32,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여전히 다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시지 말고 좀 쉬세요. 준호가 늘 하는 말이었지만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래야 너희들이라도 편하지. 그리고 난 이 일이 좋아. 사실이었습니다. 다은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건물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건 자신 같은 사람들 덕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죠. 그래도 조금만 더, 준호 결혼 자금이랑 내 노후 자금만 조금 더 모으면.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은은 45층 회장실 앞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계약서만 처리하면 회사가 살아난다. 회장실 문틈 사이로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진그룹의 박만석 회장, 72세. 한국재계 서열 15위의 거물이었죠. 다은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의 사생활을 엿듣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서 뭔가 절박함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일주일 후 같은 시각, 다은은 여느 때처럼 4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장실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3천억 규모의 투자금이 바로 들어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화진그룹 전무이사 강태식이었죠. 그래. 그런데 이 조건들이 박 회장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습니까? 지난 분기 적자가 800억입니다. 이 투자금이 아니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알아. 알고 있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슬쩍 시선을 들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회의 테이블이 보였어요. 박 회장은 두툼한 계약서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6명의 임원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 회장을 압박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님, 서명해 주십시오. 강태식 전무가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은의 눈에 뭔가 이상한 광경이 포착됐어요. 강태식 전무와 다른 임원 한 명이 눈빛을 교환하며 미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30년 넘게 사람들을 관찰해온 다은의 눈에는 그게 아주 선명하게 보였죠. 뭔가 이상한데?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다은은 우연히 휴게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건 정말 괜찮은 거야? 걱정 마. 회장님이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 우리 목도 확실하고. 그래도 회장님이 나중에 알게 되면 알게 될 리가 없어. 계약서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데 저 양반이 다 읽어볼 것 같아? 낮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일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다은은 오랜만에 옛 친구 김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도 다은처럼 평생 청소일을 해온 66세의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였죠. 낡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켜놓고 다은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고민이야. 내가 착각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순자는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다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은아, 응? 너 기억나? 20년 전에 우리가 일하던 그 회사 말이야. 동성전자? 그래. 거기서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나도 뭔가 이상한 걸 봤거든. 회계 담당자들이 몰래 회의하는 거. 근데 나는 그냥 넘어갔어.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일에 끼어들어?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1년 뒤에 그 회사 회계 부정 사건이 터졌어. 사장님은 전 재산 날리고 직원들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지. 나도 그때 직장 잃었고, 다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내가 후회했어. 그래, 내가 나서봤자 아무것도 못 바꿨을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양심은 편했을 거 아니야? 순자가 다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은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 양심까지 가난한 건 아니잖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말이 다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해고당할 수도 있어. 그럼 다른 데서 일하면 되지. 다은아, 넌 30년 경력이야. 어디 가도 일할 수 있어. 근데 양심은?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어. 다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뭐가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힘이 되어주는 거지. 그날 밤 다은은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월요일 아침 7시 다은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45층 회장실 복도에서 박 회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렸죠. 손에는 땀이 촉촉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쿵쿵거렸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7시 30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박만석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72세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비서 2명이 그를 수행했죠. 다은은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과 비서들이 멈춰 섰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누구신가? 저는 이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한다은이라고 합니다. 63살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이신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다은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비서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당신이 알 일입니까? 한 비서가 날카롭게 물었지만 박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계속하시오. 저는 감히 계약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우연히 임원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계약에 뭔가 숨겨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은은 자신이 들은 대화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태식 전무와 다른 임원들의 수상한 눈빛, 휴게실에서 들은 대화, 모든 것을 박 회장은 말없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회장님, 이 사람은 분명 착각한 겁니다. 중요한 아침 시간에 비서가 끼어들려 했지만 박 회장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한다은 씨. 예, 회장님. 당신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다은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양심이 불편해서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를 해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면 회장님께서 큰 손해를 보실까봐 걱정됐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고맙소. 한다은 씨. 예,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소. 당신의 용기에 감사하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 제대로 한 걸까? 그날 오후 다은은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한다은 씨, 오늘 아침에 회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40대 초반의 인사팀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 같은 말단 직원이 회장님께 직접 접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업무 규정 위반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태식 전무님께서 굉장히 불쾌해하십니다. 당신이 전무님에 대해 근거 없는 의심을 퍼뜨렸다면서요?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기 발령입니다. 그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이후 처분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다은은 비틀거리며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동료 청소부들이 그녀를 피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죠. 쟤 미쳤나 봐. 회장한테 직접 뭐라고 했다며? 전무님한테 찍혔으면 끝이지. 우리까지 피해볼라.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다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나댄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다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엄마는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난 이제 직장도 잃을지 몰라. 우리 생활이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다은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형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한테 들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도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아들의 지지가 다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다은은 집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저 금요일만 기다렸죠. 그런데 목요일 저녁 준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다은 씨의 아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화진그룹 법무팀의 변호사 이진호입니다. 어머님을 좀 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화진그룹 본사 법무팀으로 어머님과 함께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날 밤 다은과 준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화진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법무팀 회의실에는 이진호 변호사와 함께 박만석 회장 그리고 외부 감사팀으로 보이는 3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다은 씨 앉으시죠. 박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다은 씨,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소. 예. 당신이 알려준 뒤 내가 직접 그 계약서를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 검토했소. 그 결과 박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계약서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조항들이 있었소. 만약 내가 서명했다면 회사의 핵심 자산세 곳이 5년 안에 자동으로 투자자 측에 넘어가게 돼 있었소. 그 자산의 가치만 약 5천억 원이요. 다은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리고 강태식 전무와 재무담당 이사, 그리고 외부 투자자 간의 결탁 정황을 발견했소. 그들은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수백억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더군요. 세상에. 한다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회사를 잃을 뻔했소. 아니,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뻔했소.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 전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다은이 집에 돌아오자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다은 씨죠? 누구세요? 우리는 강태식 전무님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장 사본입니다. 한다은 씨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강태식 전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다은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강 전무가 무혐의로 밝혀진다면 한다은 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일을 벌인 것 같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준호가 위로했지만 다은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압박이 왔습니다. 집 주변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배회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한다은 씨, 당신 아들 준호 씨 프리랜서죠? 일감이 계속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그리고 큰아들 민호 씨, 다니는 회사가 우리 계열사거든요. 요즘 구조조정 바람이 불던데 협박이었습니다. 다은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괜찮지만 아들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진호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다은 씨,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강태식 측에서 압박이 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당신과 당신 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강태식 전무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주 후 강태식 전무와 관련자 5명이 구속됐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63세 청소부 한다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재벌 그룹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엄마 뉴스에 나왔어요.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TV 화면에는 화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박만석 회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막아준 한다은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의 양심과 용기가 없었다면
화진그룹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며칠 뒤 다은은 박 회장의 부름을 받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한다은 씨, 앉으시오. 회장실은 웅장했지만 박 회장의 태도는 따뜻했습니다. 당신께 보답을 하고 싶소?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양심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오? 요즘 세상에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박 회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포상금이요. 3억 원입니다. 당신이 구한 회사의 가치를 생각하면 턱없이 적지만 제 마음입니다. 다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우리 회사 윤리경영팀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싶소. 예, 저를요? 당신의 경험과 통찰이 필요하오. 당신처럼 현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의 눈이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물론 청소일도 계속하시되 중요한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소? 다은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준호 씨 번역 일을 한다고 들었소. 우리 회사 해외 사업팀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 주시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뒤, 다은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일상이었죠. 오전에는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윤리경영팀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다은 자문위원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직원들이 그녀에게 묻곤 했습니다. 다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30년 넘게 쌓아온 삶의 지혜로 조언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세요. 결과가 두렵더라도요. 양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준호는 화진그룹 해외 사업팀에 입사했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이거 엄마 드릴게요. 아니다, 너 쓰거라.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어느 날 다은은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다은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해냈어. 순자야,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줬잖아. 뭐가? 결정은 내가 한 거지. 두 친구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은 작은 노트에 일기를 썼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항상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 하지만 이제 알았다. 작은 사람은 없다는 걸.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여전히 청소를 한다. 그리고 이 일이 자랑스럽다. 내가 닦는 복도를 누군가 깨끗하게 걸어가듯이 내가 한 선택이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들들이 건강하고 나는 내 양심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다은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환하게 빛나는 별처럼 다은도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화진그룹은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박만석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63세의 청소부 한다은 씨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양심은 지위나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요. 객석에 앉아있던 다은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준호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나도. 너희들이 자랑스럽단다. 그렇게 한다은의 여정은 계속됐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용기를 낸 순간,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